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6일 날은 그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89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근대 올림픽이 최초로 개최가 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이제 최초로 열렸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고대 올림픽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죠. 옛날 그야말로 진짜 아주 오래전에 그 열렸던 올림픽이 이제 고대 올림픽이라면 뭔가 좀 이 근대화된 그런 그 이제 환경 속에서 뭐 근대화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그 시민의식이 싹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뭔가 그 도시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든가 이제 그런 그 상황도 이제 근대화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1896년이면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이후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음, 옛날 그 뭐 석기시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뭐 음, 진짜 뭐 천년 뭐 이천 년 전에 그렇게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운동 경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러한 그 유사한 어떤 형태와 종목의 올림픽 근대 올림픽이 이제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라는 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자, 그래서 근대 올림픽이 뭐 최초 열린 그 오늘 그 날짜를 그 기점으로 해서 그때 그때 열렸었던 그 하계 올림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이러한 그 올림픽 경기가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근대 올림픽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쿠베르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체육 선생님이, 물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날 비가 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그 체육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그 체육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죠. 예. 아무래도 뭐 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막 그 운동장에서 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 있지. 예. 뭐 분필을 들고서 강단 위에 서 갖고서 이제 그 이제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체육 선생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죠. 더. 그냥 그 쑥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투로 그 그때 근대 올림픽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쿠베르텍 남작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쿠베르텍 남작이 이 근대 올림픽을 이제 주도했다. 열리게끔 올림픽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대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쿠베르텍 남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에 이제 열렸던 근대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근대 올림픽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이전에 고대 올림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D 393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거의 1500년 동안 그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96년 4월 6일 오늘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이제 열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96년 하계 올림픽, 서머 올림픽스 게임스 오브 더 이거 뭐 퍼스트겠죠. 퍼스트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말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못 읽겠습니다. 1896년에요. 393년에 마지막으로 끝난 고대 올림픽 대회 이후에 열린 첫 근대 올림픽 대회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96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가 올림픽 발상지여서 첫 근대 올림픽이 열리기에 적당한 장소였던 아테네는 1894년 6월 23일 파리에서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주관한 올림픽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최지 자격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쿠베르탱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물이죠. 예. 근대 올림픽 하면 쿠베르탱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하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IOC,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올림피아드 커미티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자,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이대 올림픽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국제 경기 중에서는 이 대회가 가장 많은 여러 나라,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참여한 것을 또 유도를 했고 19세기 때, 이때가 19세기 말이죠. 1896년이면 유일한 올림픽 경기장으로 쓰인 파나티나우코 경기장은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뭐, 왜 안 그렇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근대 올림픽이 이 그리스에서 처음 열린다라고 하니까, 뭐 외국에서도 많이 왔겠지만, 또 그리스 사람들이 열렬히 그 이제 응원하고 지지했던 그런 이제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개최국인 그리스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이었던 부분은 마라톤 경기에서 자국 선수인 스피리돈 루이스가 승리의 영광을 차지한 것. 이게 이제, 어, 그냥 그 극적인 장면이죠.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자, 이 대회는 카를 슈만이 레슬링과 체조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음. 그다음에 대회가 끝난 후 IOC는 이후에 올림픽을 계속 그리스에서 개최할 것인가를 놓고 쿠베르탱 남작과 그리스 임금인 요르조스 1세 및 몇몇 미국 선수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으나 글쎄요, 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 그 개최지를 그리스가 독점한다는 거,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4년 후인 1900년 대회가 이미 파리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상태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올림픽은 세계를 이제 순환하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102년이 지나고서 이제 바로 음, 102년이 아니죠. 1896년이니까 90 96년 만에 96년 만에 아니죠. 1896년이니까 어 92년이죠. 92년. 아이고 헷갈리네요. 우리가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이제 개최를 했으니까 92년 만에 서울에서 이제 그 개최가 된 겁니다. 참 나이가 드니까 숫자 계산도 빨리빨리 안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1906년 이후에 그리스는 1906년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가 올림픽 개최를 못했어요. 근데 2004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그건 뭐, 100년 가까이 이 올림픽 개최를 그 이제 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히 2004년에 이제 하계올림픽을 개최를 그 이제 했는데, 사실 그리스가 이제 경제가 엉망이 됐었죠. 아마 그리스도 그 유럽이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제 정부를 선택하는데,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그 정당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이제 여러 사람한테 퍼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이 이제 형편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느니 뭐니 막 그랬었죠 아마.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리스는 이제 그런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리스하고 이태리는 상당히 그냥 엄청난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 어,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는 그렇게 그 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태리도 G7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남의 나라 얘기할 때가 아니죠, 사실은. 내 나라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자,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재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는 소규모 스포츠 행사가 유럽 전역에서 걸쳐서 실시가 되었으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규모였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윌리엄 페니 브룩스 박사는 전 세계 국가가 여러 스포츠 경기를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쿠베르탱이 화답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쿠베르탱은 1890년 올림픽 개최지와 관련해서 라 레뷰 아틀레티크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라 레뷰 아틀레티크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서 잉글랜드의 그 웬록을 지지한다는 사설을 갖다 기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 거기서 이제 개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쿠베르탱이 이제 기고를 한 겁니다. 자, 1896년 대회는 에반겔리스 자파스와 그의 사촌인 콘스탄티노스 자파스가 그 유산과 같은 재산이 이제 많았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콘스탄틴 왕자를 통해서 파나티네코 경기장의 두 번째 재건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그리스 정부에 요청한 조지 에버로프가 자금을 또 지원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콘스탄티노스 하면은 그래서 왕족 같다는 느낌 들죠. 콘스탄티노스 하면은 그 유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에버로프가 자금을 지원해갖고서 뭐 큰 그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니까 그 자금을 그렇게 이제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894년 6월 18일 쿠베르탱은 11개국 스포츠 협회의 대표인들에게 그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파리 소르본에서 의회를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제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첫 번째 근대 올림픽 개최지와 일정을 정해야 됐는데 쿠베르탱이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에 맞춰서 1900년에 같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뭐 쿠베르탱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파리 박람회하고 연관이 씌워갖고서 그 이제 얘기를 했겠죠. 제가 그 파리 에펠탑 준공이 3월 31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 세계 박람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걸 또 세계 박람회를 이제 그 기념하는 것을
이제 그 시점에 맞춰갖고서 파리의 그 에펠탑도 이제 이렇게 준공이 됐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쿠베르탱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때는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6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므로 그로 인해 대중의 관심도가 낮아질 것을 염려한 의회 회원들이 1896년에 대신 그 파리 올림픽, 파리 세계 박람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1896년에 그 올림픽 여는 것을 갖다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896년에 이제 그 근대 올림픽을 처음 열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일정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역시 장소겠죠. 예. 자, 일정이 정해지자 이번에는 개최지를 정할 차례였으며 여러 난상 토론 끝에 그리스를 대표하는 바켈라스와 짧은 토론이 있은 후에 쿠베르탱은 아테네를 제의를 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가 올림픽의 발상지였으므로 그 결정을 또 사람들이 다 찬동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그 후에 바켈라스는 비켈라스네요. 비켈라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올림픽 위원장 하면은 우리는 사마린치 생각이 나죠. 예. 자, 그런데 그리스는 당시 재정 문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아테네는 성공적인 1896년 올림픽을 치러냈다. 예, 뭐, 온 국민이 합심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만이 이런 국제적인 대규모 그 행사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외면하면 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88년 올림픽을 치를 때 진짜 온 국민들이 다 그 염원을 하고 또 협조를 했죠. 자, 쿠베르탱과 비켈라스는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가능성에 대한 의심 속에서 올림픽 활동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 이게 될까 말까 뭐 다들 그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을 시작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95년 1월 7일에 비켈라스가 콘스탄티노스 황태자가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라는 발표를 하며 절정에 다다랐으며 그는 그리스인들에게 애국심을 내세우며 그리스인들에게 낼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기부해달라고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그리스 정부도 뭐 돈을 내겠지만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데 거둬들인 세금 이외에 뭐 더 뭐 천문학적인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뭐 국민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거나 뭐 무슨 뭐 홍수 재난 피해를 당하고 나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그 이제 그 지원금을 이제 내잖아요. 저도 뭐 몇 번 내봤지만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1894년에 IOC에서 새로 만든 첫 규정은 올림픽에는 오직 아마추어 선수들만이 참가를 한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네요. 뭐 경기 규정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심판 경기 감독관은 고대 언어로 구성을 했다. 고대 언어. 글쎄요. 에포, 헬란노딕, 알리타르크 뭐 하여튼 그 고대 뭐 그리스어로 다 뭐 규정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고대 언어라는 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노스공스 왕자는 결승전 심판으로 뛰었으며 왕자가 심판으로 뛰었어요. 쿠베르탱은 그의 존재로 인해서 심판의 결정에 권위가 섰다라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뭐 왕자가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심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결정된 그 심판도 권위가 서는 거죠. 이건 뭐 왕자가 하는 그런 어떤 레벨의 어떤 직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권위가 당연히 있을 수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대회 이모저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올림픽 대회 중에 첫 대회다. 뭐 아까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자 선수는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참 그러니까 뭐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남녀 차별이 이게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양에서도 엄청 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진짜 1948년에 50선거를 통해 갖고서 여자들도 그냥 투표권을 그대로 얻었죠. 그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해안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권 신장도 이제 많이 된 거고, 뭐 남녀 평등, 뭐 그러나 요새는 여성 상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볼까요? 자, 이때부터 입장 행렬 연설을 하였으나 성화, 성화 릴레이, 올림픽 선서 등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 올림픽을 진행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저때 당시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입장, 그다음에 이제 연설하는 정도 그런 정도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화도 없었다는 얘기죠. 올림픽 성화는 1928년 하계 올림픽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성화 릴레이를 하죠. 뭐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성화 릴레이를 전국을 돌면서 했는데 그것은 1936년 하계 올림픽 때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수의 개최 선언은 1920년, 심판의 개최 선언은 1972년. 뭐 선수도 뭐 지금부터 올림픽이 시작된다 하고 선언을 하고 뭐 심판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글쎄 뭐 최근 그 올림픽에서 선수하고 선수하는 건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주 보죠. 근데 심판이 선언하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당시의 마라톤 길이는 40.2,
40.19km니까 25마일이었다라고 하네요. 이 대회에서 미국 선수단들이 쓰는 달력과 그리스에서 쓰는 달력이 달라서 선수들이 다른 날짜에 왔다. 참, 저 때만 하더라도 서로 달력을 지금은 뭐 그레고리라고 다 쓰지만은 물론 안 쓰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쪽 어디는 그 러시아 달력을 아직도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쓰는 그 달력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몇 월 며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몇 월 며칠하고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몇 월 며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재밌는 해프닝이었겠네. 자, 당시 올림픽에서 영국의 조지 S. 로버트스는 그리스 국왕을 찬양하는 시를 낭송하였는데 그 시에 감동한 그리스 국왕은 그에게 명예메달이라는 기상천외한 메달을 또 수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정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고 그다음에 개회식은 파나티네코 경기장에서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개회식 장면이라고 합니다. 약 8만 명의 관객이 와 있었으며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 나라별로 정렬을 했다. 뭐 나라별로 정렬을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조직위원장인 콘스탄티노스 황태자 연설이 끝난 후에 그의 아버지인 요로스 1세가 제1회 근대올림픽 개최를 갖다 선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올림픽 개최 선언을 했죠. 근데 뭐 사실 그 관련된 자료를 읽어보면은 올림픽을 그 개최하기로 이렇게 개최권을 따낸 것은 뭐 전두환 대통령과 그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역할을 이제 제대로 다 한 거고 어찌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돼서 열려지고 있는 올림픽에 가서 이제 그 개최국 대통령이니까 개최 선언을 그 이제 한 게 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올림픽 조직위원장 이런 걸 뭐 맡았었으니까 뭐 일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홍태자 연설이 아니고 이게 저 요로요스 1세의 그 올림픽 개최 선언이네요. 뭐 그리스어로 쭉 돼 있는데 뭐 저건 읽을 수는 없고요. 짐은 아테네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림픽 개최를 선언하노라. 그리스 만세. 그리스인 만세. 요즘은 뭐 저렇게 그 자국 만세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로요스 1세가 파나티네코 경기장에서 한 개최 선언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레슬링, 사격, 사이클, 수영, 역도, 육상, 체조, 테니스, 펜싱 9종목이었다. 마라톤이 그 당시는 없었는데 정식 종목으로 이제 안 됐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이제 1등하고 2등 한 사람이 이제 폐회식 때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이제 돌고 오면 그 후에 왕이 그 요로요로스 1세겠죠. 승자들한테 이제 상을 주고 뭐 메달도 수여를 했겠죠. 메달 수여 식후에 루이스는 올림픽 참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메달리스트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도록 유도했는데 이때 쿠베르탱의 친구인 미셸 브레알이 마라톤 경기를 생각을 해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글쎄 뭐 마라톤이 정식 종목은 아니고 이렇게 뛰는 거는 있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걸 보고서 야 마라톤을 마지막에 경기장에 그이 골이 나는 장면에 맞춰갖고서 폐의식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가국은 뭐 그 자료에 의하면은 국가별 이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참가 선수도 있는데 그리스가 169명이네요. 나머지 선수들은 뭐 10명, 한 명인데도 있고 뭐, 뭐 말이 국제대회지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 초보적인 단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메달이 이제 있었는데 아까 금메달, 은메달을 수여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1등을 한 선수가 금메달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금으로 된 그 메달을 준 게 아니고 은으로 된 메달을 줬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올리브 화환하고 같이 주고 그다음에 2위를 한 사람은 사실 은메달이죠. 요즘 개념으로 보면은. 근데 이때는 동메달과 월계관을 수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 그 운동장을 한 바퀴 휙 돌고 오니까 요로조스 1세가 이제 그 입상한 선수들한테 이런 메달과 환, 월계관 이런 걸 이제 주고 씌워준 거죠. 자, 아까 그 여성은 참가가 불가능했다라고 했는데, 뭐 01번 보겠습니다. 생후 17개월인 남자 아이를 둔 스타마타 레비티라는 여성은 남자들이 공식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마라톤을 뛰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음, 그러니까 뭐 경기가 지금 참 자료가 4월 6일부터 이제 15일인데 뭐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남성들이 하는 그 이제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뛴 거니까 마라톤 경기에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4월 11일 날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그녀가 그 레이스 말미에 마라톤을 끝내기 위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뭐 참가를 못하게 했으니까
레비티는 약 5시간 30분 만에 그녀만의 마라톤을 자체적으로 끝냈으며 달린 시간을 증명할 목격자를 좀 찾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질 못한 거예요. 그녀는 그리스 올림픽 위원회가 그녀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바랬지만 뭐 정식으로 참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 올림픽 위원회는 그녀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칠 만한 문서 같은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 결국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레비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에 뛰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으면은 그것도 대대손손 가고나 다름없을 텐데 좀 안 됐네요, 진짜.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뛰어서 이제 그 피니시 라인에 뛰어들어가는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그 4월 6일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날짜 이야기가 바로 1896년에 있었던 최초의 근대 올림픽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이모저모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그 설명이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근대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그 시기와 그 종목과 내용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해프닝 같은 것들이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